주상은 고기가 아니면 수라를 들지 못하니. 고기가 없으면 글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구나. 전하, 상중의 고기라니요 법도에 어긋나오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태종 이방원, 그가 죽음의 문턱에서 남긴 마지막 말은 천지를 뒤흔들 만큼 기상천외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주상에게는 반드시 고기를 먹게 하라. 엄격한 유교 국가 조선에서 상중의 고기라니요? 이것은 피의 군주가 아닌 오직 자식만을 걱정했던 한 아버지의 처절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종대왕께서 얼마나 고기를 좋아하셨는지 아십니까? 실록에 따르면 세종은 고기가 아니면 수라를 들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육식파였습니다. 공부하느라 앉아만 계시니 운동은 부족한데 삼시세끼 기름진 고기만 찾으셨지요. 오죽하면 신하들이 전하, 운동 좀 하십시오라고 간청할 정도였겠습니까? 책을 읽을 때도 한 손에는 책, 한 손에는 고기를 들고 계셨을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만큼 세종에게 고기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나란 일을 돌볼 에너지를 얻는 원천이자 유일한 낙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태종의 눈에는 그런 아들이 마냥 예쁘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세종은 젊은 시절부터 몸집이 비대했고 요즘 말로 하면 당뇨병인 소갈증 증세까지 보였으니까요. 그럼에도 밤새워 책을 읽고 정사를 돌보려니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태종은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가 고기라도 먹지 않으면 과연 이 무거운 왕의 자리를 버텨낼 수 있을까? 천하를 쥐락펴락하던 태종이었지만 자식의 건강 앞에서는 그저 노심초사하는 평범한 아버지와 다를 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의 효사상 3년상이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식은 3년 동안 거친 옷을 입고 고기와 술을 입에 대지 않으며 슬퍼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도리이자 왕이 지켜야 할 최고의 법도였지요. 태종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직감하면서 덜컥 겁이 났습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주상은 3년 동안 고기를 끊어야 하는데 고기 없이 밥을 못 먹는 저 아이가 3년을 버티다 쓰러지면 어찌한단 말인가. 나라의 법도보다 아들의 굶주림이 더 걱정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태종이 누구입니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면 이복 동생들은 물론 자신을 도왔던 처남들과 사돈까지 가차없이 숙청했던 냉혈한 아니었습니까? 피비린내 나는 왕자의 난을 통해 왕위에 오른 그에게 인정이란 사치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그의 앞에서는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가 유독 셋째 아들 충령, 즉 세종에게만큼은 한없이 약해졌습니다. 밖에서는 호랑이 같은 군주였지만 아들 앞에서는 모든 원칙을 무너뜨릴 준비가 된 고슴도치 아빠였던 것이지요. 태종은 일찍이 충녕대군의 총명함을 알아보고 장자였던 양녕대군을 폐위하면서까지 그를 왕위에 올렸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험난했습니까? 그렇기에 태종에게 세종은 자신의 피와 땀으로 빚어낸 최고의 걸작이자 조선의 미래 그 자체였습니다. 이 아이만이 조선을 태평성대로 이끌 것이다. 태종의 믿음은 확고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세종의 건강이 상하고 국정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사후 세계보다 아들의 오늘 저녁 식사를 더 걱정했습니다. 1422년 5월 태종의 병세가 깊어졌습니다. 하늘도 슬퍼하는지 밖에는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비를 가뭄을 해갈해준다 하여 태종우라 불렀지요. 가쁜 숨을 몰아쉬던 태종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조선 역사상, 아니 유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유언을 남길 준비를 합니다. 자신의 평생 신념이었던 법치와 규율을 스스로 깨트리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신하들은 왕의 입만 바라보았습니다. 주상은 고기가 아니면 식사를 못하니 내가 죽은 후에도 권도를 조차 고기를 들게 하라. 태종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여기서 권도란 정해진 원칙에서 벗어나 상황에 맞게 융통성을 발휘한다는 뜻입니다. 즉 효도한답시고 고기 끊지 말고 융통성 있게 고기를 먹어라라는 왕명이었죠.
상중의 고기를 먹는 것은 당시로서는 폐륜에 가까운 일이었기에 이를 왕명으로 남긴다는 것은 실로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태종은 알았습니다. 세종이 스스로 고기를 먹겠다고 하면 신하들이 반대할 것이고 세종의 효심으로 보아 억지로라도 고기를 끊을 것이므려. 그래서 태종은 자신이 악역을 자처한 것입니다. 모든 욕은 내가 먹고 갈 테니 너는 건강만 챙겨라. 이것이야말로 태종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부정이 아니었을까요? 그는 자신이 지옥에 갈지언정 아들이 굶는 꼴은 볼 수 없었던 진정한 아버지였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아들의 밥그릇을 챙기는 이 마음,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부모님의 마음과 같지 않습니까? 유언을 들은 신하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전하 하오나 그것은 예법에 어긋나옵니다. 라고 외치고 싶었겠지만 서슬 펄언 태종의 마지막 명령 앞에 누가 감히 토를 달겠습니까? 태종은 평생을 유교적 기틀을 다지는 데 바쳤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그 유교보다 내 새끼가 먼저였습니다. 이 유언은 실록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후대 왕들에게도 큰 교훈을 남깁니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안위가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셈이지요. 태종이 승하하고 세종이 즉위했습니다. 과연 세종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바로 고기를 먹었을까요? 천만에요. 효자였던 세종은 차마 상중의 고기를 입에 댈 수 없어 한동안 소찬 반찬만 고집했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나서서 간청했지요. 전하 선왕의 유명이시옵니다. 고기를 드시옵소서. 결국 세종은 아버지의 유언을 핑계 삼아 그리고 신하들의 등살에 못 이기는 척 고기를 다시 먹기 시작했습니다. 입안에 퍼지는 고기 맛에서 아버지의 짠한 사랑을 느끼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만약 그때 태종의 유언이 없었고 세종이 3년 동안 고기를 끊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허약해진 세종은 훈민정음을 창제할 기력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한글은 어쩌면 태종이 챙겨준 고기 힘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태종의 지독한 아들 사랑이 나비 효과가 되어 오늘날 대한민국의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게 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악업을 짊어지고 아들은 그 토대 위에서 성군이 되었습니다. 상중에도 내 아들에겐 고기를 먹여라. 이 한마디는 단순한 식단 관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실용주의이자 자식을 위해선 자신의 신념마저 꺾을 수 있는 위대한 부성애였습니다. 오늘 저녁 가족들과 고기 반찬을 나누며 태종의 이 뜨거운 사랑 이야기를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역사상 가장 무서웠지만 동시에 가장 따뜻했던 아버지 태종 이방원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